자,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교시에는 우리가 모수적 추정 중에서 지수분포일 때 완전 자료에 대해 고장률의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점 추정은 두 가지 방식인데 최후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을 구하는데 우리 앞의 예제에서는 앞의 경우에서는 불편 추정량과 최후 추정량이 서로 상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TTT분의 N 하면 뭐였죠? 최후 추정량. TTT분의 N-1 하면 불편 추정량 이렇게 됐고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을 제가 판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관측 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종 관측 중단인데요. 2종 관측 중단은 정수 중단이 되겠습니다. 즉, 시간이 확률 변수가 되겠고, 개수가 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역시 T1부터 N까지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N개의 시간 중에 고장이 난 시간이 있고요. 또는 센서링 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FT죠. 이거 달리 쓴다면 FT1, FT2, FT 뭐 알게까지 고장났으면 알게 이렇게 가져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여기는 생존한 거죠. RT가 되겠습니다. T, R 이게 N개 있겠죠. 플러스 1에서 나머지 잔여 개수만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 나지 않고 관측된 부품들의 수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알게 고장 시점부터 있는 거죠. 이렇게 치면 알게 고장 시점은 TR이니까 이게 바로 고장 건수, 이게 생존 건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RT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파이로 연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 람다, 즉 최후 추정량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n개 중에 n-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람다의 r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자, 요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요 부분이. 요게 TTT예요. 토탈 타임 온 테스트가 되겠고 우리가 좋은 타우 T R 알게까지의 시험 생존 고장과 생존 시간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N개 중에 R개의 고장과 생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는 자연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한다면 로그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r 로그 람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과 자연 로그니까요. 람다 타우의 tr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토탈 타임 온 테스트죠. TTT라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은 뭐예요? 람다예요. 그렇죠? 고장률에 대한 추정 아니겠습니까? 라운드 람다 분의 라운드 로그 우도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바로 상수항 취급해서 0이 되겠고 이것도 상수 취급, 요것 죄송합니다. 요것도 이제 상수 부분 취급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람다로 미분하게 되면 람다 분의 r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타우 t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0도에는 그때의 람다를 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최후 추정량을 구하게 된다면 람다 tr 람다 스타는 타우 t r 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뭐예요? 고장 건수가 되겠고요. 요것은 토탈 타임 온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총 시험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학습했던 완전 자료와 다를 거 있나요? 네,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 자료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연산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8번 슬라이드에 람다 스타가 TTT의 TR분의 R 이렇게 표현했고요. 불편 추정량은 동일한 방식으로 TTT분의 R-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방식에서 고장 시간 간격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도 이제 이 람다 제로 곱하기 TTT, 토탈 타임 온 테스트 했던 것이 바로 카이 스퀘어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R입니다. 고장 건수 곱하기 2배 했을 때 이 R이 자유도가 갖는 것을 성립하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요거 다 더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다 더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T1, T2, TR까지, RJ 고장까지의 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RJ 고장까지 합. 요것은 첫 번째 고장이고요. 이건 첫 번째 고장과 두 번째 고장까지 디퍼런스고요. 여기는 RJ 고장이면 첫 번째 고장, 두 번째 고장, R번째 고장까지의 합. 이러면 이것이 TR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D는 디퍼런스를 의미하고요. 고장 간의 간격의 합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제가 작게 한번 써볼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 J가 1부터 이 첨자가 중요하지 R까지의 고장이고 T, J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것을 T1, T2 어디까지 TR까지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요걸 달리 쓴다면 D1은 D1이죠. 요거는 D1 플러스 D2죠. 이런 식으로 연산한다면 요건 D1, D2, DR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럼 말이에요. 여기서 D1이 몇 개 있을까요? R개 있잖아요. RD1 되겠죠? D2는 D2 여기가 있겠죠? R-1 고장 건수의 D2 이렇게 되겠죠. DR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것이 바로 서메이션 TJ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TR을 한번 볼게요. TR, R번째. TR을 우리가 D1 플러스 D2, DR까지였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말이죠. 양변에 n-r을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왜 그러면 요거는 고장 건수고요. 요건 고장.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 요거는 생존 건수죠. 그죠? 우리가 토탈 타임 온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다 더해 보자 이거죠. 어떻게 돼요? 좌변은 서메이션 j가 1에서 r까지 tj 플러스 n-r에 tr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뭘 의미해요? ttt를 의미하죠. 위에 건 제가 고장만 의미한 거고 n-tr은 제가 생존한 것을 기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요거 더하면 D1은 뭐가 될까요? D1은 여러분 D1은 R과 n-R을 더해요. 그죠? 그리고 R-1과 또 n-R을 더해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n-R 하니까 이거 n D1 되겠죠? 그죠? n-RR 지워질 거 아닙니까? n-1 D2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하나 남잖아요. n-R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일반화해서 쓴다면 서메이션 n-j-1 dj j가 1부터 r까지 간다면 1일 때 n 되고요. 2일 때 n-1 되고요. r일 때 n-r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일반화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TTT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종 관측 중단일 때 TTT를 한번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n-1tr까지 이렇게 연산을 해서 우리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이 쭉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식을 그냥 보시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물리적 의미를 전혀 파악 못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캐치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 DJ 스타는 각각 독립이고, 그러니까 고장 신간을 봤을 때 고장 시간 간격은 결국은 자유도가 2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각각이 따르고 있다 하는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 서메이션 DJ, 이 DJ가 바로 고장 시간 간의 간격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따른다? 이 R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여기에 R은 고장 건수예요. 그러니까 생존은 중요하지 않고 고장 건수가 있다면 카이스퀘어 이 R을 따르게 되는 확률 변수가 이 람다 서메이션 DJ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요 앞에서 구한 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구한 거예요? 최후 추정량을 구한 것이고 이것이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유도해 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expectation 람다 스타 해서 연산해 봤더니 여기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완전 데이터와 유사한 꼴로 나타나게 되더라. 따라서 최우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은 동일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결국은 우리가 시간 간격이 시간 간격이 합에 이 람다를 곱해 주면 그것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진 기계부품 20개가 있고요. 수명 시험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자, 15개의 고장을 얻었고요. 나머지는 시험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즉, 이 부분은 센서링된 데이터고요. 센서링이 됐고 여기서는 126.87까지만 시험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는 126.87 이상 5개가 생존했다 이런 겁니다. 문제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완전 데이터인 경우고 여기서 시험이 종료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제2종 관측 중단이잖아요. 15개 고장 시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거죠. 이런 예시입니다. 지수분포를 따르는데 20개 중에 15개가 고장이 발생하면 나는 바로 스탑하겠다. 즉 126.87 이상 5개 생존했다. 이런 정보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총 시험 시간, 토탈 타임 온 테스트는 일단 15개의 고장 시간을 모두 합하게 되고요. 126.87 이상 5개가 생존해 있는 거죠. 총 20개 중에 5를 뺀 15 곱하기 126.87에서 1714.45가 총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후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은 고장 건수를 분자로 가져가느냐, 고장 건수 마이너스 1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이게 당연히 ML이에요. 최후 추정량, 이게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입니다. 불편 추정량. 편향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최후 추정량의 개념은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추정량이에요. 불편 추정량은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매우 많이 반복했을 때 가장 가운데 값이 무엇이겠느냐, 편향되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산해 보면 0.00875와 0.00817, 0.875%와 0.817%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람다의 90% 신뢰 구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 곱하기 토탈 타임 온 테스트를 가져가고요. 1-알파의 자유도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도가 2R이라는 거예요. 고장 건수 곱하기 2배가 자유도가 되는 것이지 20개니까 2 곱하기 20해서 40이 자유도다. 이렇게들 많이 혼돈하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자, 카이스퀘어 분포는 당연히 그 대칭 분포가 아니죠. 정규나 T 분포 같지 않기 때문에 알파가 0.05인 것과 0.95를 구분해서 기입하실 필요가 있겠고 분포표를 본다면 18.49에서 43.77 헷갈리시면 작은 걸 왼쪽에 쓰고 큰 걸 오른쪽에 쓰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다시 한번 작은 걸 왼쪽에 큰 걸 오른쪽에 쓰시면 된다. 양측 검정이니까 5%씩이죠. 왜? 지금 알파가 0.1일 때입니다. 고로 양측이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어서 0.05씩 가져갔다. 해서 연산해보면 0.00539에서 0.01276, 즉 0.539%에서 몇 프로? 0.1276% 사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종 관측 중단일 때 보시는 것처럼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2종 관측 중단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종 관측 중단인데요. 1종 관측 중단은 사실 2종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오두함수 구하는 것도 거의 유사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TJ 우리가 1종이니까 시간을 세팅해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 건수인 J가 이제 뭐가 돼요? 요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요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과연 몇 개가 고장이 날까? 아까는 고장의 개수가 이종 관측 중단은 고장의 개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수로 생각을 하시면 됐고요. 이번에는 시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J가 과연 그러니까 특정 시점까지 몇 개가 J가 어떻게 될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을 해보면 됐는데 이제는 변수가 되는 것이 S, T0 시점에 고장난 부품의 수 S가 우리가 잘 모르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J가 1부터 S 몇 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N-R, 아까 R은 상수였는데 이 S는 상수는 아니에요. 과연 센스형 대티 몇 개까지 갈 거냐라는 것을 보겠고 여기 아까 T0라고 쓰고 있습니다. T0라고 썼을 때 항상 우리 첨자 이렇게 붙이면 요거는 T가 갖는 값 하나의 정해진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역시 이것 또한 T0일 때 어떤 우리가 시점은 정해놨잖아요. 시점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때의 토탈 타임 온 테스트 T0까지의 TTT와 람다를 곱하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연산은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미분하고 연결되는 것 찾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종 관측 중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람다 스타, 최후 추정량과 람다 헷, 불편 추정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저랑 다룰 때는 제가 이렇게 스타를 붙여놓으면 ML이다. 최후 추정량이고 헷을 붙여놓으면 추정량이래도 이것은 unbiased estimate다. 불편 추정량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점근적 불편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본다면 완전 자료와 이종 관측 중단의 불편 추정 형태가 완전 불편이 아니라 편의 추정량이 되어서 점근적 불편성, 즉 이제 샘플 사이즈가 커지거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심토틱하게 점근적으로 불편성을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근사치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
T0,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죠. 를 중심으로 고장 개수가 R 플러스 1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이종일 때는 고장의 건수가 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시간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종 관측 중단을 적용해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자유도가 2R과 2R 플러스 1의 중간값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2R과 2R 플러스 1의 중간값이니까 근사적 자유도, 여기 점근적 불편성 성질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를 2R이 아니라 2R 플러스 1을 가져간다 하는 것이 바로 제1종 관측 중단의 차이다. 2종일 땐 2R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2R을 가져면 안 되냐? 뭐 안 될 건 없어요. 이건 구간에서 넓게 추정합니다. 넓게 추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맞을 가능성은 많지만 정보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키를 제가 150에서 190 사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면 그것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죠. 맞습니까? 그런 식의 추정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가급적 좁게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 2R 플러스 1로 근사적 추정을 하겠다는 것이 일종 관측 중단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 관측 중단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진 20개에 대해서 155시간 동안 했더니 155시간에서 시험을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테스트한 거고 요거 이상 생존한 게 5개 생존했다라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일 때는 고장 건수니까 여기서 끝났잖아요. 143시간에서 15개면. 근데 이제는 155시간까지 조금 더 테스트를 했고 5개가 생존했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고장률 추정값과 여기서 고장 추정값은 당연히 MLE와 Unbiased Estimate를 모두 구하여라. 그죠? 그런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때 토탈 타임 온 테스트는 차이가 있어요. 고장 시간까지는 고장은 모두 다 더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와 다르게 시험 종료 시간이 143이 아니죠. 왜? 이종 관측이 아니니까. 이게 생존 건수죠. 이렇게 연산을 해보니 1687시간이 총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후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은 너무 쉬워요. 고장 건수를 그대로 넣을 것이냐, 고장 건수 마이너스 1을 넣을 것이냐의 차이만 있겠고, 그랬을 때 0.889%냐, 0.830%냐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즉, 불편 추정량이 조금 더 낮게 추정을 항상 하겠죠. 분자가 작아지니까. 반면에 분자가 커지니까 최후 추정량은 고장률을 조금 더 높게, 일관되게 고장률을 높게 추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보수적 방법은 그냥 기존의 2R과 2R 플러스, 그러니까 R과 R 플러스 2 사이, 고장 건수 사이로 추정하게 되면 보수적 방법인데, 31로 그 가운데를 가져가면 이게 콕스의 근사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말이에요. 이 카이스퀘어 값만 잘 보시면 돼요. 이 차이만 있습니다. 이 차이만. 확실히 이것이 구간이 더 넓다. 구간이 좁다. 구간이 같은 신뢰 구간이라면 여러분들 구간이 넓은 게 좋을까요? 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구간이 좁은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키를 150에서 190 사이라고 추정하기보다는 168에서 172 사이 또는 170에서 174 사이 이렇게 추정이 더 좋죠. 신뢰 수준만 같다면 신뢰 수준이 같은데 굳이 160에서 180 이렇게 추정하지 않고 168에서 172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콕스의 근사식으로 고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 형태의 고장률 추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어렵지 않죠. 결국 우리가 적용할 때는 카이스퀘어 분포의 자유도만 잘 고려하시면 된다. 1종과 2종 사이에. 1종일 때는 콕스 근사식 같은 경우 2R 플러스 1로 좌측, 우측을 모두 실내 하한과 실내 상을 모두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면 2R과 2R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보수적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1종 관측입니다. 2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장 건수를 세팅해 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알게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2R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분포의 자유도만 다를 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님 혹시 12쪽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요. 네. 뭐 여기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제가 일단 먼저 좀 진도에 나가고요. 바로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이 화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와이블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블은 각각이 모두 독립이고 와이블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대해서 완전 자료일 때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도 함수를 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슬라이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저랑 함께 손으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와이블의 완전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와이블 분포의 PDF는 아마 뭐 외우는 학생도 있고 못 외우는 학생이 있을 텐데 FT는 대문자 FT는 알고 있죠. 우리가 요거는 그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의 베타승이잖아요. 달리 말한다면 마이너스 람다의 베타승 t의 베타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미분하면 스몰 ft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분하면 요 1분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람다 우리 t에 대한 미분 아닙니까? 그쵸? 요 앞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걸 미분해야 되겠죠? t베타 다시 미분하면 베타 곱하기 t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t베타 승을 미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의 베타 승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스몰 ft를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누적 분포로부터 이것을 유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고 순서를 좀 바꿔준다면 베타 곱하기 람다의 베타승 t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요것이 죄송합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의 베타승 요것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L, 베타, 람다. 자, 여기는 왜 이렇게 쓰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두 개라는 거예요. 모수가 두 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시점은 다르겠죠. 맞습니까? 그냥 FT1, FT2, N. 모두 고장이니까 그냥 고장 건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베타 람다의 베타승 t의 1승 베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의 1승 베타승이 되겠죠. 제가 몇 개만 써볼게요. 베타 람다의 베타승 t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2의 베타승 맞아요? n개 가져가면 베타 람다의 베타승 t의 여기 n이죠? 베타 마이너스 1승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n개니까 요 앞에 있는 베타가 몇 개 있을까요? 베타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죠.
베타가 아마 n개 있을 거예요. 그죠? 람다의 베타도 몇 개 있을까요? 람다의 베타도 몇 개 있을까요? n개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거를 좀 나눠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베타의 n승, 람다 베타의 n승이니까 그거를 그냥 람다 베타 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반면에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1 곱하기 t2 곱하기 쭉 해서 tn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다 풀어 써볼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1 베타의 t1 베타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2 베타 미안 람다는 1, 2가 아니죠. 고유 특성이니까 람다 하나고 t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베타 t의 n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요거를 좀 정리해서 본다면 베타의 n승 람다의 베타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다 곱해서 베타 마이너스 1승이라 뭐예요? 파이 j가 1에서 n까지 tj 요거 베타 마이너스 1승 하면 바로 요것이 요것과 같은 표현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곱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쓸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j의 그냥 베타승 해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항상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뭘로 미분해 볼까요? 베타를 미분할게요. 베타 미분, 요거 베타를 미분하면 죄송합니다. 로그를 먼저 취해야 되겠죠? 로그를 먼저 취해 보겠습니다. 로그 L 해보면 요거 n 로그 베타 플러스 베타 n 로그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요. 서메이션 로그 tj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로그의 자연로그 취했으니까 익스포넨셜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앞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겠고 서메이션 j가 1에서 n까지 tj의 베타승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까지 연산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 미분해 먼저? 베타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멀리 오겠습니다. 이쪽 와서 베타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미분해보죠. 자, 라운드 베타분의 라운드 로그 L.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베타분의 n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를 미분하면 n 로그 람다만 남겠습니다. n 로그 람다. 맞습니까? 자, 요거 베타 없애지면 서메이션 로그 tj만 남겠죠. 이렇게 남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베타인데요.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dx분의 d ax승 이런 거 미분하면 이 x에 대해 미분하면 지금 베타에 대해 미분해야 되니까 ax승 로그 a 이렇게 미분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쓴다면 마이너스 서메이션 람다 tj에 베타승 가져가고 로그 람다 tj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요게 0 되는 걸 찾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미분의 값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람다에 대해 미분합니다. 여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 람다에 대해서 미분은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0 되겠죠. 요거 람다분의 베타 n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0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될까요? 람다에 대해 베타 앞으로 끄집어 나오겠죠? 베타, 람다,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서메이션 tj의 베타승 이퀄 0입니다. 그렇다면 요게 1번식이고 여기 2번식이라면 1번과 2번을 뭘 해서 연산을 해서 풀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closed form, 닫힌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만 먼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먼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를 서메이션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람다분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베타, 람다, 베타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tj의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결국 요게 이제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람다 분의 베타 n은 우표 넣으면 베타 람다 베타 마이너스 서메이션 tj의 베타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베타 베타 없애고요. 맞습니까? 우측에 넣으면 이거 람다의 베타승 되겠죠? 이거 분 모로 가면 tj의 베타승 분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람다 스타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메이션 tj 베타승 분의 n의 뭐 베타 분의 1승 이렇게 가져가자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교재 14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 요것을 만족하는 값을 람다를 집어넣어서 적절한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닫힌 형태라서 닫힌 형태라는 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딱 풀어갖고 정확한 값을 딱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tj 값 있죠? 요 베타 값을 뭐 작은 값 0.1부터 넣어가면서 수치 해석으로 베타 0.1, 0.0111, 뭐 1001, 1002, 0.1002, 뭐 0.2, 0.2001, 0.2002, 0.2003, 1, 2, 2, 3 이렇게 쭉 넣어가요. 베타를. 작은 값들 큰 값 쭉 넣어가면서 그러면서 람다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퀄 0을 만족하는 가장 근사한 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다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정리된 것이 요 14번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정리해 놨고 여기 제가 라운드 베타분의 라운드 로그 L은 이 상태로만 두었지만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예쁘게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결국은 요거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이걸 만족하는 거를 베타 스타를 작은값을 넣고 람다를 계속 구해서 0을 만족하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연산을 합니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요거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타와 람다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 분포일 때는 손으로 다 추정이 가능해요. 손으로 모두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와이블 분포나 다른 분포를 갖게 된다면 손으로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상기 학생 자리 착석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요. 제가 지수 분포와 와이블 분포일 때의 모수, 패러미터라고 하면 지수 분포일 때는 람다 하나를 추정하면 된 것이었고요. 와이블 분포일 때는 람다와 베타를 모두 추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의 점 추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와이블은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컴퓨터로 우리가 수치 해석 기법으로 숫자를 다양하게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참 아쉬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대면 수업이라면 아마 이번 주부터 컴퓨터 실습실에서 컴퓨터 실습, 미니탭 실습이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 돼서 안타까운데 우선 제가 와이블 수명분포 얘기 나온 김에 미니탭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니탭을 평가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평가판은 30일 동안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지 마시고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한 달 정도 우리가 활용해서 숙제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다양한 분석을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자료.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진 정기부품 20개에 대해 수명 시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형상모수와 척도모수를 추정하고 해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렇다면 미니탭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엑셀 기반이에요. 값을 입력을 쭉 하면 됩니다. 값을 쭉 803에서 좀 110, 100 이렇게 좀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메뉴가 있는데 우리 이번 학기에는 통계 분석이란 메뉴에 신뢰성 생존 이 메뉴 하나만 저랑 학습할 거예요. 다른 메뉴 볼 것도 없습니다. 아마 실험계획법이나 통계적 품질 관리에선 다른 메뉴 쓰겠습니다만 이번 학기 저하는 바로 이 메뉴만을 미니탭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포 분석의 우측 관측, 임의 관측이 있는데 여기 우측 관측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측 관측 플러스 완전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임의 관측이란 건 구간 데이터를 의미해요. 미니팁이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써놨는데 임의 관측이라고 요건 제가 보기엔 구간 데이터 요거는 우측 관측 플러스 완전 이거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모수 분포 분석이란 메뉴를 한번 써보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모수가 과연 Y분을 따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Y분을 따르냐 Y분을 따른다면 그때 베타와 람다는 무엇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미니탭에서 이 메뉴를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 time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변수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된 분포를 몇 가지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예제는 y불임을 밝히는 것이니까 y불 분포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정치 아마 들어가시면 최대 우도법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산을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확률치인데 사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3교시에 확률치 타점하는 실습을 할 예정이에요. 손으로. 그래서 아마 LMS에 제가 올려놨을 겁니다. Y불 확률치를. 그것을 쉬는 시간에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서 3교시는 제가 영상 촬영은 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저랑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미니탭으로 구분을 해서 타점해 본 것이죠. 자, 우리가 확률치란 건 직선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직선 위에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뢰 구간 안에 모든 점들이 타점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Y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 형상 모수는 1.29, 척도 모수는 590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완전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은 관측 중단 자료입니다. 관측 중단인 경우도 우리가 뭐 2종 관측 중단을 가정했을 때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고장 건수가 주어져 있는 것이 되겠죠. 2종이니까 고장 건수 R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J, 이건 뭐야? 생존 정보죠? N-R개가 생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R개 생존. 여기는 R개 고장. 이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완전 데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잘 모르신다 그러면 FT1, FT2, FTN 그 다음에 RT에 N-R 해서 쭉 손을 써보신 다음에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뭐예요? 자연 로그 취예요. 그 다음 뭐예요? 람다와 베타에 대해 미분해요. 정리한 다음에 베타와 람다 조금 보기 좋게 뭘 해요? 람다와 베타를 수치 해석으로 구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추정에서는. 그 방식으로 한 것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산해서 결과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종 관측 중단이면은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감마일 때 시간의 변수가 아니라 시간을 상수로 두고 이제 고장 건수가 S가 되면서 연산을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2교시까지 모수적 추정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3교시에는
영상 촬영은 없이 제가 와이블 확률치 타점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실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프린트가 가능한 학생은 모두 프린트를 하시고요. 뭐 어려운 학생은 뭐 태블릿 다 있죠. 그래서 확률치 제가 와이블 확률치라는 것을 업로드해 놨으니까 그것을 모두 쓸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도록 하죠. 자, 그러면 2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